네, 오늘 발표드릴 논문은 이제 Interpretability Beyond Feature Attribution이라는 논문인데요. 어, 이 논문은 이제 2018년 초에 구글 브레인에서 나왔던 논문입니다. 구글 브레인의 빈 킴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굉장히 이제 인터프레터빌리티에 집중을 해서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이제 저도 요즘에 머신러닝 논문들을 보니까 옛날에 아니 뭐 당연히 옛날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그냥 이제 퍼포먼스가 좋으면 이제 좋다 하고 끝냈다는 논문이 많은 반면에 요즘에는 이 퍼포먼스가 왜 좋은지, 이게 뭐 로버스트한지, 이게 어떤 형태로 이제 러닝을 하고 어떤 형태로 프레딕션을 해서 이런 결과를 내는지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이 이제 하고 싶어 하고 하고자 하는 경향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에 발맞춰서 이제 저희 PRCB도 이제 인터프레터빌리티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도 리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이제 첫 번째로 가져온 논문이 이제 이해하기도 쉽고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인터프레터빌리티 정의를 가진 논문인 이제 티켓 논문을 가져왔습니다. 사실은 인터프레터빌리티라는 게 정의하기가 굉장히 뭐 자기 마음대로 정의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간단하게 이제 인터프레트를 정의하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널리지가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테스트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네, 여러 가지 솔루션이 있는데 첫 번째 솔루션은 그 머신러닝 모델 자체를 뭐 인터프레트빌리티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사람들은 리니얼 모델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쉽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로지스 리그레이션이나 뭐 리니어 리그레이션 같은 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했을 때 물론 모델 자체는 이해하기가 쉽겠지만 우리가 이제 자주 쓰고자 하는 뭐 딥러닝 같은 모델의 퍼포먼스의 개인 같은 거는 많이 잃게 되겠죠. 사실은 뭐 이렇게 되면 뭐 모델이 인터프레터블 한들 뭐 머신러닝을 쓸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라임 같은 이제 전 연구에 따르면 이제 로컬리 인터 로컬리 리니어한 모델을 만들어서 이 모델의 프레디션 자체를 로컬한 어떤 피처 스페이스 안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있는데 어쨌든 리니어 모델은 퍼포먼스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은 연구는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익스플레네이션에서 포커스를 맞춰 놓고 있어요. 포스트 트레이닝이 뭐냐면 모델 자체는 다 트레이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트레인된 모델은 이제 그 모델이 어떤 모델인가 관계없이 그 트레인된 모델 자체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익스플레네이션이라는 어떤 솔루션의 어떤 한 줄기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퍼터베이션 베이스 모델이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한 픽셀을 바꿨을 때 이게 얼마나 아웃풋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 통해서 어떤 피처가 중요한 피처인지 이 프레디션을 만드는데 중요한 피처인지에 대한 어떤 연구가 이제 포스트 트레이닝 익스플레이션에 속하는 연구고 이 연구도 사실은 포스트 트레이닝 익스플레이션에 속하는 연구입니다. 이게 좋은 게 뭐 첫 번째로 말했듯이 모델 어그노스틱하죠. 이제 모델 어떤 모델을 써도 상관이 없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재트레이닝이 필요 없어서 뭐 확실히 인터프레테이션 할 때 시간이 적게 걸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포스트 트레이닝 익스플레이션 어떤 건지를 설명을 드리면 뭐 간단한 이미지를 주어졌을 때 어떤 트레인된 CNN 모델이 이제 이 이미지가 캐시머신인지 아닌지에 대한 뭐 확률 분포를 뽑아주는 어떤 우리 모델을 설계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는 뭐 이게 얼마나 좋은 애큐레시를 가지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은 관심이 없어요. 지금 더 관심이 있는 거는 얘가 왜 이 이미지를 캐시머신이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는 앞으로 천천히 살펴보실 텐데요. 이제 파퓰러 솔루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퍼터베이션을 이용해서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라는 셀리언시 맵이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이제 캐시머신을 이제 CNN에 주어졌을 때 이게 이제 이 캐시머신 이미지에 대응되는 셀리언시 맵이에요. 셀리언시 맵 어떻게 구하냐면 뭐 이제 아웃풋 이제 이게 셀리언시 맵인지 아닌지에 대한 아웃풋에 대해서 각각의 픽셀들과의 어떤 그레디언트 이제 픽셀의 변화량에 따라서 얼마만큼 이게 캐시머신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률 분포가 변하는지에 따라서 중요도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하얀색이 중요하다, 까만색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픽셀을 나타내는데요. 사실은 이거를 보고서는 이게 왜 캐시머신인지는 사실은 알기가 어려워요. 뭐 이제 이 셀리언시 맵을 적용한 논문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제 얘가 캐시머신이 있는 위치가 중요하다는 거를 잘 찾아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건 그래서 셀리언시 맵은 이제 이게 왜 캐시머신인지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기본 이미지인데 이건 캐시머신이죠. 그래서 캐시머신에 대한 셀리언시 맵은 이렇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거는 캐시머신으로 프레딕션 했는데,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좀 여기도 캐시머신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뒤에 또 슬라이딩 윈도우가 있죠. 근데 이제 CNN은 슬라이딩 도어라고 이제 프레딕션을 해요. 근데 셀리언십을 보면 뭐 캐시머신에 굉장히 많은 어떤 임포턴스를 주고 있죠. 양쪽 다 똑같이.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제 과연 이 셀리언시 맵을 정말 믿을 수 있는가? 아니면 그냥 셀리언시 맵은 어느 정도 엣지 있는 부분을 그냥 하이라이트하는 게 아닌가? 예를 들면 뭐 이쪽은 엣지가 많죠. 근데 뭐 이쪽 같은 부분이나 뭐 이쪽 같은 부분은 뭐 그냥 이제 평범하죠. 그래서 이제 중요도가 낮은, 그냥 이제 이미지의 뭐 레이블에 관계없이 그냥 엣지가 많은 부분을 하이라이트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이제 이게 인터프레이터블 하나라는 어떤 논쟁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이게 해석을 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요. 사실 인터프레이터빌리티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누가 와도 해석을 할 수 누가 와도 리저너블한 해석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러한 단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논문에서는 이제 하고자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원하는 인터프레터빌리티는 각각의 픽셀이 중요한지 아닌지가 아니다. 뭐 우리가 생각하는 컨셉이 이 ML에 녹아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오브젝티브를 가지고 논문을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은 여기서 캐시머신을 구분하는데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뭐 종이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이 캐시머신에 뭐 ATM이라는 글자가 있는 게 중요한가, 아니 뭐 캐시라는 글자가 있는 게 중요한가, 뭐 이렇게 사람이 딱 들어도 이해할 만한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줄 수 있느냐를 여기서는 인터프레티빌리티라고 정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정의를 한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목적은 우리가 만든 모델이 사람이 이제 선택한 어떤 컨셉에 대한 중요도를 이제 수치적으로 매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논문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인터프레티블한 모델이 가져야 될 어떤 4가지 특성을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뭐 ML에 어떤 엑스퍼트가 없어도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뭐 우리가 어떤 유저가 어떤 컨셉을 선택을 해도 이제 이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해야 된다라는 게 두 번째 특성이고요. 세 번째는 뭐 ML 모델은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이제 인터프레터빌리티를 뭐 애드온 할 수 있어야 된다는 플러그인 리드니스가 있고, 네 번째는 뭐 이제 한 이미지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이제 ML이 이제 전체적인 이 카테고리에 대한 프레딕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이 4가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 틱테이블라는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라는 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요. 뭐 이제 저희는 이제 트레이닝된 CNN 모델을 가정을 합니다. 뭐 물론 이 방법은 뭐 꼭 이미지에 국한되진 않아요. 이게 뭐 CNN일 수도 있고 RNN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게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어떤 뭐 인터프레티빌리티를 줄 수 있느냐가 사실은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미지 뭐 CNN을 가져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퀀티테이티브 수치적인 어떤 설명은 어떤 컨셉이 우리가 원하는 타겟 프레딕션에 중요한지, 어디에 뭐 우리가 트레이닝된 모델에 중요한지를 알고 싶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컨셉이 트레이닝의 레이블이 아니에요. 아니어도 상관이 전혀 없어요. 뭐 물론 맞아도 상관이 없지만 아니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포스트 익스플레네이션에 속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뭐 이제 닥터 이미지를 주어주고 이게 닥터인지 아닌지를 어떤 판단하는 어떤 CNN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질문하는 거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가 닥터인지 아닌지 중요하냐? 라고 했을 때 티캡 스코어는 이제 man, 뭐 여기 not woman이라고 하는데 이게 당연히 man이겠죠. man인 게 여자인 것보다 닥터일 확률이 훨씬 높다. 닥터로 판단하는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제 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CNN은 남자에 좀 바이어스 되어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사실은 뭐 닥터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모델에 대해서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체형 프로세스에 사용했을 때 만약에 이 체형 프로세스가 남자의 어떤 바이어스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인터프레터빌리티 모델 자체가 그런 이제 페어리스 같은 것들을 판단할 때도 사실은 중요하게 뭐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뭐 좀 더 간단한 이그젬플인데요. 앞으로는 이 이그젬플을 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추가를 했는데, 이제 얼룩말에 이제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이 이미지가 얼룩말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확률 분포를 만드는 CNN이 주어지고, 이 CNN은 그 줄무늬 컨셉을 이용을 하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티캡 스코어는 줄무늬 스코어를 이용한다 라는 이제 결과를 냈죠. 이제 그런 설명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이제 티캡 스코어입니다. 그럼 티캡 스코어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라고 했을 때는 먼저 이 컨셉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매스매티컬하게 디파인이 되는가부터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스트랩이란 줄무늬라는 거를 이제 컨셉을 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정의하냐면 일단은 우리는 줄무늬의 어떤 이미지를 다 모아봐요. 다 모을 필요도 없고 뭐 어떤 배치를 모아볼 수 있죠. 그리고 랜덤 이미지를 또 다른 클래스에 모아놔요. 그리고 우리는 설정하기를 줄무늬 이미지들을 레이블 1, 뭐 랜덤 이미지를 레이블 0라고 둬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거를 트레인된 뭐 CNN에 태워요. 태워서 어떤 중간에 있는 피처맵을 뽑아내죠. 보시면 이미지에서 피처맵까지 뭐 펑션을 FL이라고 두고요. 피처맵에서 뭐 클래스까지의 펑션을 HL, K라고 뒀을 때 우리는 이제 이미지에서 FL이라는 펑션을 태운 피처맵을 뽑아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 피처맵의 피처 스페이스에서 이 스트랩 이미지와 논 스트랩 이미지 간의 차이를 구분해주는 이 레이블을 구분하는 어떤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어떤 트레이닝 시키고요. 예를 들면 뭐 SVM, 리니어 SVM을 트레이닝 시킬 수가 있겠죠. 그 경계선의 올소고노란 방향인데 그 벡터의 방향은 이게 스트랩 쪽으로 이제 지어지는 방향, 벡터, 이 유닛 벡터, 이 노멀라이즈 유닛, 올소고널 노멀라이즈 유닛 벡터 자체를 이제 컨셉 액티베이션 벡터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이 피처 맵이 이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점점 더 이게 스트라이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으로 수렴해 나간다 라는 어떤 그 컨셉을 설명해주는 하나의 벡터라고 정의를 하고, 사실은 이 벡터가 우리가 이제 컨셉을 정의하는 컨셉을 수학적으로 정의하는 어떤 메저먼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컨셉을 이용해서 이 VLC를 이용해서 어떻게 티캡 스코어를 구할 수 있느냐라는 설명인데요. 되게 간단합니다. 이것도 앞에 이제 셀리언시 맵 같은 경우는 이제 피처에 따른 어떤 변화량을 그 임포턴스 스코어로 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디렉셔널 데리베티브를 사용합니다. 즉 이제 이게 얼룩말이냐 아니냐라는 어떤 확률 분포가 그 컨셉트 벡터 그 방향으로 변했을 때 얼마만큼 이 확률 분포가 변하느냐에 대한 값이 이제 퀀티테이티브한 메저먼트가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이제 피처 맵에서 그 벡터 방향으로 엡실론을 더한 값의 확률 분포 마이너스 아무것도 퍼터베이션 하지 않는 확률 분포의 차이에 엡실론을 나눠둔 것 자체가 이 그레디언트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이용해서 이 티캡 스코어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런 여러 개의 이미지를 이용해서 이 전체적인 지브라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샘플들이 뭐 스트라이브를 이용하는지를 이런 식으로 뭐 바 차트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바 차트가 이런 디렉셔널 데리베티브를 한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지브라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그 적용했던 게 0보다 크면 그 큰 확률 분포를 따져서 이 TKF 스코어를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이건 0이 아니어도 되고요. 이거는 뭐 어떤 밸류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어떤 트레셔가 돼도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뭐 센시티비티 어널리시스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이제 0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뭐 이제 유저 디파인 트레시홀드라 가정했을 때 그럼 이제 우리는 0으로 하지 말고 어떤 통계적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진짜 중요한 컨셉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했던 솔루션인데요. 여기서 랜덤 이게 뭐 스트라이브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지만 랜덤 이미지는 계속 바뀌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랜덤 이미지를 선택을 해서 VIC를 구하고 이 VLC에 코레스폰딩 되는 TCAP 스코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랜덤 이미지를 또 바꿔요. 그리고 이거 TCAP 스코어 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랜덤 이미지에 대한 뭐 VC도 계속 바뀌겠죠. 그리고 거기에 코레스폰딩 되는 TCAP도 바뀔 테니까 이렇게 여러 개의 TCAP 스코어를 구한 다음에 이 랜덤 이미지의 TCAP 스코어랑 지브라에 대한 TCAP 스코어에 대한 확률 분포를 이제 TCAP 스코어 보면 나오겠죠. 그리고 이 두 개 확률 분포가 같은지 다른지를 어떤 통계학적인 테스트,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테스트 같은 경우를 이용해서 그래 결과적으로는 이 스타이프라는 이미지를 이 ML에서는 사용을 해서 지브라를 판단해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컨셉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사실은 그리고 인터프레터빌티 모델이 컨셉이 쉬울 수밖에 없는 게 컨셉이 어렵고 복잡하면 휴먼 인터프레트 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대부분 간단한 컨셉을 이용해서 자신의 인터프레터빌리티를 정의를 하고 정당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인터프레터빌리티 논문 같은 경우는 실험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이게 인터프레터블한 모델이 맥센스한지를 보여주는 실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웬만하면 다 주관적이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얼만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실험이 중요한데 지금부터 실험 결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남았네요. 네, 뭐 전체적인 티켓가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랜덤 이미지랑 우리가 원하는 유저 컨셉 이미지를 이제 반반 나눠서 하나는 레이블 1, 하나는 레이블 0로 두고 그거를 트레인된 모델에 태워서 피처맵을 뽑아냅니다. 뽑아낸 피처맵 위에 있는 스페이스에서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를 트레이닝 시킨 다음에 그 디시전 바운더리에 올소너라는 방향을 가진 벡터를 정의하고 그 벡터에 대해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취한 값이 이제 TCAP 스코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저트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리저트는 사실 리저트 0이라고 했지만 뭐 정말 간단하게 퀄리테이티브한 리저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거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운데요. 일단은 여기서는 모든 넥타이 이미지를 골랐어요. 그리고 이 모든 넥타이 이미지 중에서 여자 모델이라는 컨셉을 우리가 잡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 모델 컨셉에 가장 걸맞는 사진 3개를 구하고 가장 안 걸맞는 사진 3개를 구했어요. 이제 그거를 당연히 TCAP 스코어로 구했겠죠. TCAP 스코어 가장 높은 어떤 이미지 3개랑 가장 낮은 이미지 3개를 구했어요. 이 모델 우먼이라는 컨셉에 대해서. 보시면 다들 넥타이를 착용하고 있죠. 왜냐하면 넥타이 이미지만 사용을 했으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 우먼에 대한 컨셉에 대해서 가장 높은 3명은 다 여자죠. 그리고 뭐 우먼에 대해서 가장 낮은 뭐 TCAP 스코어를 가진 거는 다 남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걔들이 이 캡 스코어라는 게 우먼이라는 컨셉을 잘 캡처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너무 간단한 퀄리티 리저트라서 컴바인 시키기가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퀀티테이티브한 익스페리먼트를 하나 만듭니다. 이게 어떤 컨셉이냐면 우리가 어떤 컨셉이 중요하다는지를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 TCAP 스코어가 그 그라운드 트루스를 팔로우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정말 말이 되는 스코어네 라는 어떤 거를 설명하고 뒷받침할 수가 있겠죠. 그걸 이 실험을 어떻게 설계했냐면
일단은 어떤 이미지를 줍니다. 어떤 이미지를 주고 그 이미지 컨셉이 이미지는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코레스폰딩 되는 캡션 컨셉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사진이면, 그러니까 뭐 사진이긴 사진인데 이게 택시면 여기에 택시라고 적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캡션 컨셉을 추가해줘요, 이미지에. 근데 이 캡션이 노이즈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뭐 택시인데 뭐 70% 확률로 택시, 30% 확률로는 어떤 다른 캡션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텐셜 노이즈 캡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리고 트레이닝은 이제 캡션이 있는 이미지로 트레이닝 시켜요, CNN을. 그리고 테스트는 캡션을 없애버려요. 그랬을 때 이 테스트 애큐레시가, 그러니까 캡션 없앤 테스트 애큐레시는 얼마나 이 CNN이 이미지 컨셉만 이용해서 프레디션 하는지에 대한 어떤 척도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캡션 이미지가 없어졌으니까요. 예를 들면 보면 캡션이 없을 때 어떤 이미지 그러니까 캡션의 노이즈가 0일 때 어떤 이미지 컨셉을 이용하는 어떤 애큐레시가 낮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래 트레이닝된 이미지가 캡션에 대한 노이즈가 하나도 없어요. 그랬을 때는 이제 얘가 캡션을 볼 확률이 높겠죠. 그랬을 때는 갑자기 캡션을 없애버리면 테스팅 애큐러시가 굉장히 낮겠죠. 근데 뭐 노이즈가 100%거나 아예 캡션이 없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미지 컨셉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캡션이 없어져도 테스팅 애큐러시가 높겠죠. 그러니까 이 트렌드를, 그러니까 노이즈에 따른 이 테스팅 애큐러시 트렌드를 이 TCAP 스코어가 잘 따라간다면, 이 TCAP 스코어가 정말 이 모델을 이해하고 있구나 라는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게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첫 번째는 이제 그 택시에 대한 이미지예요. 두 번째는 이제 큐컴버, 오이에 대한 이미지인데 첫 번째부터 보시면 이제 파란색이 테스팅 이퀄시는 뭐냐면 이제 이미지, 그러니까 퀘스천이 없은 테스팅 이퀄시고 뭐 초록색은 이미지 컨셉에 대한 TCAP 스코어고 빨간색은 논 이미지에 대한 TCAP 스코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애큐러시랑 이미지에 대한 TCAP 스코어가 잘 따라갔을 때 우리는 이제 TCAP 스코어가 말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캡을 보시면 캡은 뭐 노이즈가 있든 없든 뭐 캡션을 안 봐요. 그래서 뭐 다 이미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 캡션에 관계없이 테스팅 애큐러시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TCAP 스코어, 이미지에 대한 TCAP 스코어도 거의 동일하죠. 그래서 캡에 대해서는 만족이 돼요. 그리고 큐컴버에 대해서 보시면 조금 다른데 노이즈가 없을 때는 얘가 CNN이 캡션을 많이 보나 봐요. 캡션을 갑자기 지우니까 애큐러시가 뚝 떨어졌죠. 뭐 40% 부근인데 노이즈를 점점 증가시키니까 이제 이거보다는 전체적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점점 테스팅 스코어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캡션이 없더라도. 근데 또 보시면 TCAP 이미지도 이걸 잘 따라가죠. 그런 걸 보시면 이제 이 CNN이 어떤 컨셉을 이용해서 판단을 내리는지를 내가 잘 파악하고 있다. TCAP 스코어가 잘 따라오고 있다. 라고 우리는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 셀리언시 맵은 이 실험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를 보시면요. 첫 번째 로우는 캡션이 없는, 두 번째 로우는 캡션에 노이즈가 없고, 뭐 세 번째 30%, 네 번째는 100%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이미지를 줬을 때 어떤 부분이 하이라이트가 되는지를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뭐 앞에 이거는 네 가지 방법이에요. 뭐 어떤 셀리언심을 뽑는. 근데 맵을 보시면 이미 캡션이 있든 없든 뭐 노이즈가 높든 낮든 이 캡션에 대한 하이라이트가 다 되어 있죠. 그래서 제 눈으로 보거나 이제 논문에 저자한 눈에서 보기에는 셀리언시 맵은 이 실험에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자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서 저자는 이제 50명의 터커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데려와서 셀리언심을 보여주면서
자, 이걸 봐라. 이걸 봤을 때 이 셀리언시 맵은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냐, 아니면 캡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냐? 라고 물어봐요. 근데 그랬을 때 결과를 보니까 아까 앞에서 봤듯이 캡에 대해서는 뭐 그러니까 텍스트에 대해서는 캡션을 다 안 보죠. 그래서 이 T캡 스코어는 이렇게 이미지를 잘 본다고 나왔는데 이건 터커의 아웃풋이에요. 근데 뭐 스무스 그레이드 같은 경우는, 즉 이거는 이제 셀리언심에 뽑는 방법인데, 이미지 컨셉에 대해서는 뭐 이미지 컨셉을 보나 캡션을 본다. 거의 뭐 반반이죠. 여기서도 뭐 노이즈가 있든 없든 뭐 거의 반반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얘들이 어쨌든 우리는 캡이라는 거는 이미지를 안 보잖아요. 아니, 캡션을 안 보잖아요. 근데 캡션을 본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나 안 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답이 아주 컴피던트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셀리언시맵이라는 사람 자체가 이제 사람들의 인터프레테이션에 굉장히 큰 컨퓨전을 줄 수 있고, 그 컨퓨전이 사람들을 하여금 내 해석이 맞다라는 해석까지 줄 수 있게, 그러니까 물론 틀렸지만 그런 위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넷에 트레이닝된 인셉션 뭐 3나 뭐 구글넷이 어떤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는지를 그냥 퀄리테이티브하게 분석해 놓은 결과인데요. 이제 파이어 엔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레드겠죠. 근데 그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 파이어 엔진 같은 게 이제 잔디밭 위에 있기 때문에 그린이라는 컨셉도 이제 많이 적용이 되는데, 뭐 핑퐁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시안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에이시안의 바이어스가 많이 되는 걸 체크가 가능하고, 덤벨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암에 대해서 많은 어떤 역할을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세니티 체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떤 뭐 CNN이나 어떤 머신러닝 모델에 바이어스가 있는지 없는지 또 테스트가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형 프로세서를 가지고 있는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이런 테스트를 통해서 바이어스를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실험은 이제 저희가 이 모델을 이용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도메인 엑스퍼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이제 얘기하는 게 맞냐, 이 T캡 스코어가 얘기하는 게 맥센스 하냐라는 걸 물어보는 건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다이베틱 레티노패시라는 병이 있어요. 그거는 뭐 이제 시야에 대한, 그러니까 눈에 대한 병인데 고칠 수는 있지만 조금 위험한 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CNN 모델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85% 정도로 이거를 잘 구분해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T캡가 밝혀낸 컨셉들과 진짜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컨셉들이 맞냐 안 맞냐를 테스트 해봤어요.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DR 레벨 4에 대한 프레디션에 대해서는 일단은 CNN의 애큐러시 자체가 높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T캡 스코어랑 그 의사들이 어떤 컨셉들이랑 잘 맞았어요. 여기서 이제 파란색이라는 거는 의사들이 이런 파란색이라는 컨셉을 보고 얘를 DR 레벨 4라고 판단하는 거고, 빨간색은 이거 보고는 DR4를 판단 안 한다라는 건데, 이 T캡 스코어가 잘 따라가고 있죠. 근데 DR 레벨 1에 대해서는 일단은 CNN의 애큐러시도 잘 좋지가 않고, 이게 좋지 않기 때문에 T캡 스코어 자체도 뭐 물론 좋은 컨셉에 대해서는 잘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지만 의사들이 동의하지 않은 컨셉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중요성을 나타내버려요. 여기서 나타낼 수 있는 결과는 프레디션 애큐러시가 좋다면 이 T캡 스코어는 이제 어느 정도 닥터 널리지를 잘 따라간다. 그러나 모델 애큐러시가 좋지 않다면 T캡 스코어가 정확한 컨셉을 찾아내고 그 컨셉의 임포턴스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여주는 실험입니다. 네, 뭐 이건 뭐 이제 참고했으면 좋을 만한 링크들이고요. 혹시 이제 원저자의 발표를 듣고 싶다면 이제 이 링크를 따라가시면 원저자의 발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